날씨가 이제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우리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씨가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구근 중에서 가장 늦게 심는 구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심어도 될 정도로 우리 날씨가 이제 더 이상은 서리가 내리지 않을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심어서 내 정원에 여름, 가을이 풍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야생화들과 한번 좀 독특한 나무들,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그런 나무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후룩스 컬렉션이죠. 후룩스 종류들 12종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후룩스들을, 그 매력 있는 후룩스들은 전부 다 모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후룩스 12종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라일락이라든가 그 핑크 오데마리 이런 품종들도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우리 정원에서 뭘 심을까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정말 꼭 심어야 되는 식물이 후룩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룩스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후룩스가 어떤 식물인가 하면은 여름부터 뭐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보통 2달까지도 개화 기간이 될 정도로 긴 식물 중에 하나고, 키가 작지 않는 식물이 후룩스입니다. 후룩스 같은 경우는 큰 키는 뭐 한 1m 20 이렇게 클 정도로, 1m 20, 1m 50까지도 클 정도로 그렇게 후룩스가 뼈가 있는 식물인데, 작은 건 40에서 50cm 되는 그런 품종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1m 50 정도 되는 후룩스를 봤는데, 키웠는데 15cm 포트에서 1m 50까지 크는데도 후룩스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짱짱하게 커요. 그래서 땅에 심으면 아마 훨씬 더 짱짱하고 건강하게 클 그런 품종들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후룩스를 한번 키워보시면 내 정원에 정말 존재감 있는 야생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룩스 같은 경우 1년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 다년생 초화죠. 다년생 초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다년생 초화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존재감 있는 후룩스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심으면 좋아요. 그리고 꽃을 한번 잘라주면, 이제 사실 꼭 저희가 권하지는 않는데, 꽃대가 지고 나서 잘라주면 가을에도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도 꽃이 피는데 품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잘라주면 가을에도 꽃을 피기 때문에 개화 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후룩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름 정원에 꼭 심어서 내 여름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후룩스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일단 색감 자체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굉장히 존재감을 줘요. 존재감 있는 그런 화려한 색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색감 자체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선명하면서 화려함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식물 중에 하나가 후룩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피는 꽃이라는 거. 내 정원에서 여름에 꽃을 보기 힘든데, 프룩스처럼 내 정원에서 여름에 오래 피어주는 꽃이, 화려하게 피어주는 꽃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는 프룩스가 수국보다도 더 화려하다라고 할 정도로 프룩스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프룩스 정원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기가 있어서 꿀과 나비를 부르는 밀원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정원에서뿐만 아니라 내 정원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에서도 꼭 필요한 식물이 후룩스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밀원 식물들이 있어줘야 벌과 나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도 풍요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후룩스를 정원에 심어주면 벌과 나비를 계속 생존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과 나비가 있는 친환경 식물이 후룩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영 자체도 굉장히 컴팩트해요.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더라도 막 이렇게 난잡하지가 않고 깔끔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후룩스를 심어주시면 깔끔한 후룩스 정원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정 후에 가을에도 재개화한다라는 것. 그래서 후룩스의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화려한 색감과 긴 개화 기간, 그리고 전정을 하고 나면 가을에 한 번 더 피는 그런 꽃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룩스의 매력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더킹이에요. 더킹이라는 식물인데, 아직은 뭐 후룩스들이 이렇게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더킹이든지 품종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오늘 후룩스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식물을 보면 검은색 반점들이 좀 있어요. 검은색 반점들이 왜 그러냐면 병이 아니고,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심했잖아요. 새벽엔 너무 춥고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생겨서 약간 그 검정색 점들이 있는데 이건 병이 아니라 일교차 때문에 식물이 약간 몸살했다라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심고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반점 있는 것들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더킹이라는 프룩스인데, 더킹 같은 경우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진한 분홍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한 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룩스는 한 송이씩 피지 않아요. 한 송이씩 피지 않고 군집을 이루면서 피죠. 그래서 수국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후룩스도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펴서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서 피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아름답고 가까이서 봐도 아름다운 식물이 후룩스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킹 같은 경우는 연한, 진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는 한 1m 정도 크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황렬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가을, 여름, 가을 정원에 굉장히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브라이트 아이지입니다. 브라이트 아이지 같은 경우는 꽃 색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매력 있는, 테두리는 흰색인데 안에는 약간 진한 그 심장을 가진 듯한 붉은색이 있어서 붉은색과 흰색과 핑크색 같은 느낌이 어우러져 있어서 브라이트 아이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요. 브라이트 아이트 키는 60에서 80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프리마돈나입니다. 프리마돈나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 자체가 굉장히 핑크색의 느낌과 약간 뭔가 흰색이 조금 어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나죠. 그래서 프리마돈나 같은 경우 연한 핑크색 꽃잎에 중심은 약간 노란 듯 흰 듯한 느낌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꽃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굉장히 프리마돈나를 많이 쓰고, 절화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품종이 프리마돈나입니다. 그리고 프리마돈나 키는 80cm에서 한 1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비니 디자이너입니다. 밤비니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렇게 색감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봤는데, 자줏빛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줏빛의 느낌에 가운데는 약간 흰빛이 살짝 돌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게 퍼플이냐 자주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사진상엔 그렇지만 자줏빛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줏빛이 훨씬 더 강한 식물이고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근데 강렬한 자줏빛입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좀 컴팩트해, 작게 커요. 그래서 25cm에서 한 40cm 정도 크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키가 크지 않으니까 내정원에서 앞쪽에 심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밤비니 디자이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프룩스는 유니크 트렌드입니다. 유니크 트렌드 같은 경우는 우리 백두산패랭이의 홍시미를 좀 닮은 듯한 느낌이 들죠.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얘는 모여있다라는 게, 죄송합니다. 모여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모여서 꽃을 피기 때문에 정말 수국의 그런 큰 꽃송이가 연상될 정도로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흰색의 꽃이 피는데 가운데는 심장처럼 붉은색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크 트렌드의 키는 70에서 90cm 정도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네온 플레이어입니다. 네온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흰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져 있는데 좀 색감이 독특하죠. 색감이 독특하면서 흰색이 있으면서 연한 핑크색처럼 퍼져가기도 하고, 가운데는 붉은색이 있어서 그 우리의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온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키는 60에서 80cm 정도 크고요. 정말 시선을 끌 수 있는 강렬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온 플레이어도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블랙 레드입니다. 블랙 레드 같은 경우는 정말 진한 붉은색으로 이렇게 피어서 굉장히 좋고, 색감 같은 경우도 잎의 색감도 좀 자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식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잎에서는 자엽 색감이 나고 키는 80에서 1m 정도 크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 중에 하나가 블랙 레드라서 굉장히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핑크레이드입니다. 연하고 청순해 보이는 그런 꽃이죠. 그 연한 핑크색들이 살짝 돌고 가운데에서는 흰색이 있고 그 중심에는 약간 붉은빛이 나는 그런 식물이라서 그런 꽃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꽃인 것 같고요. 핑크레이드 같은 경우는 70에서 90cm 정도 커요. 그러니까 후룩스는 전반적으로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후룩스 키를 작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전지를 하시면 키를 조금 낮출 수 있죠. 근데 아마 5월 말 정도에 전지를 해주시면 키는 조금 더 낮추면서 꽃은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때 좀 전지를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은 테너입니다. 테너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테너 하면 뭔가 정열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테너 같은 경우는 붉은색 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키 같은 경우도 90에서 1m 10까지 크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너무 앞쪽에는 심지 말아 주시고요. 붉은색에 정말 정열이 넘치는 느낌의 꽃, 그리고 어떤 선율이 있는 듯한 느낌의 꽃을 원하신다면 테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데킬라 선라이즈입니다. 데킬라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오렌지빛이죠. 오렌지빛인데 가운데는 약간 붉은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오렌지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킬라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 키는 60에서 80cm 정도 커요. 그래서 60에서 80cm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딱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킬라 선라이즈도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색감 자체가 좀 이국적인 색감이 드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렌지 색감 자체가 수국에 이런 데도 오렌지 색감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색감을 원하신다면 데킬라 선라이즈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로베리 디커리입니다. 스트로베리 디커리 같은 경우는 스트로베리에서 연상되는 듯한 느낌 있죠? 아, 빨간색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빨간색의 느낌의 가운데는 좀 중심부는 좀 더 진한 점 같은 게 있어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매력 포인트를 줘서 단순하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더 오렌지빛과 그 다음에 붉은 빛이 감도는 그런 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스트로베리 디커리는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아하시는 식물 중에 하나고, 그 키 같은 경우는 한 40cm 정도 크는 품종이에요. 40에서 한 60cm 정도 이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었을 때 너무 뒤쪽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퍼펙션입니다. 오렌지 퍼펙션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딱 느낌에서 느껴지시잖아요. 밝은 오렌지색의 느낌이 난다라는 것. 그래서 밝은 오렌지색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오렌지 퍼펙션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는 80에서 1m 정도 크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색감이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여름 정원과 가을 정원에 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2가지 그 후록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12품종을 다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2품종을 다 사시는 우리 고객님들에게는 사실은 야생화들은 하나만 사면 좀 존재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 송이 정도 이렇게 사서 심으시는데, 아무튼 12가지를 다 섞어서 심으시면 36,000원에 12가지를 다 해서 이렇게 36,000원을 해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12가지가 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룩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화 기간이 2달 이상 이렇게 심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지 식물이에요. 양지 식물이라서 최소 햇볕이 5시간 이상은 들어줘야 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도 그 야외에 있는 테라스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어 주셔서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겨울이 되면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살짝 화분을 좀 감싸준다거나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분에 심었을 때는 살짝 어떤 보호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실내로 좀 차가운 곳으로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땅에 심어 놓은 건 그냥 심어 주시면 좋고, 혹시 뭐 왕개라든가 이런 걸로 멀칭해 주면 좋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개라든가 이런 걸로 심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 프룩스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가을에 왕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미소 같은 데 가보면 왕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내 정원에 왕개를 뿌려주면 굉장히 좋은 게, 왕개를 뿌려주고 나서 이렇게 좀 왕개를 두껍게 뿌려주면 그 잡초가 많이 안 납니다. 잡초가 많이 나는 곳에서도 왕개를 뿌려주면 잡초가 훨씬 덜 나오기 때문에 걱정 없이 왕개를 뿌려주시고 이렇게 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 정원 같은 경우도 왕개를 뿌리고 그 위에 바크를 뿌려주는데, 그럼 잡초 나오는 게 훨씬 덜해서 잡초 뽑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정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후룩스위라든가 어떤 뭐 야생화 같은 경우는 왕개를 덮어주시면 훨씬 더 월동도 잘 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핑크 오데마리입니다. 사실 핑크 오데마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많이 아는 식물 중에 하나가 됐어요. 핑크 오데마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좀 작은데 가격이 좀 비싸 그러는데, 아직까지 핑크 오데마리들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인데, 사실 이렇게 뿌리를 한번 봐볼게요. 뿌리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보면
뿌리가 이렇게 잘 돌아 있잖아요. 잘 내려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갔을 때 이식했을 때 하자가 없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오대마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잖아요. 월동 걱정 없고 꽃은 핑크색으로 피는데 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사이사이 나무 가지에 사이사이 이렇게 다 꽃들이 펴요. 그래서 핑크색 꽃들이 피는데 굉장히 꽃의 숫자도 많고 개화량도 굉장히 많은 꽃이라서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꽃이고요. 과 다르게 핑크 오대마리는 붉은색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색의 꽃을 원한다라고 하면 핑크 오대마리를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대마리 중에서도 이제 설구화도 있고 털설구화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핑크 오대마리라서 오늘은 핑크 오대마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경 라일락입니다. 북경 라일락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라일락이 노란색 라일락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북경 라일락이라고 하는데 노란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북경 라일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많이 못 보고 많이 알려지진 식물 중에 하나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식물인데 중국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국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꽃 식물 중에 하나가 북경 라일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색이 피다 보니까 황금색이 또 불을 상징하잖아요. 불을 상징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심는 나무인데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라일락 일반적으로 노란색이 없고 뭐 흰색이라든가 핑크색, 퍼플, 뭐 약간 붉은색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노란색은 없었는데 북경 라일락으로 한번 노란색의 느낌도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식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털살구화입니다. 털살구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나무는 좋은데 그 아까 핑크 오데마리는 나무는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은데 가격은 비싼데 털설구화는 이렇게 나무도 좋은데 가격은 핑크 오데마리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핑크 오데마리가 몸값이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핑크 오데마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좋은 식물을 심다 보면 도장지가 올라와서 그 도장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도장지를 키우는 거라 우리 핑크 오데마리가 작다고 해도 도장지가 올라오면 훨씬 더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로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털설구화는 이렇게 풍성하고 상태도 좋은데 이런 털설구화가 전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흰색의 순백의 꽃들이 피거든요. 순백의 꽃이 피는데 모양이 꼭 나비 모양처럼 꽃이 펴요. 근데 바람이 불거나 뭐 하면 이렇게 살랑살랑 거릴 때 꼭 살아있는 나비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줘서 굉장히 저는 매력 있는 식물이고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털설구화가 지금 많이 그 존재감을 많이 못 드러내고 있는데 털설구화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꽃이 나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털설구화는 꽃피 개화 시기는 사실 지금 피어 있죠. 지금 피어 있는데 얘들은 아직 어린 묘목이라서 올해는 꽃을 못 보고 내년에는 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향기는 좀 없습니다. 유럽분 꽃처럼 향기가 있으면 좋은데 얘는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기는 없고 색이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설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기 있는 꽃을 원하신다면 유럽분 꽃도 괜찮습니다. 이제 보통 핑크 오대마리를 설구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핑크 오대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이 있기 때문에 핑크 오대마리라고 하고 흰색을 그냥 설구화라고 하는데 오대마리 자체가 다 설구화의 한 종류들입니다. 설구화의 종류들이고 이제 학명으로는 바이블룸 계열이라고 하죠. 바이블룸 계열인데 그런 것들은 설구화의 계열이라고 보면 되고 그냥 설구화라고 하면 흰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핑크 분홍설구화라고 하면 핑크 오대마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설구화, 흰설구화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그냥 핑크는 핑크 오대마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분홍설구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구화나 오대마리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 핑크 오데마리가 성장 속도가 느리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2년 동안은 잘 안 큽니다. 2년 동안은 잘 안 크다가 한순간에 확 크거든요. 근데 조장지가 올라와서 확 크는데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잘 받쳐지면 그때부터 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핑크 오데마리가 잘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갑자기 글을 올려서 20일 전에 W 가든에서 꽃이 핀 털설구화를 사왔는데 아직도 피어 있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털설과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사세요. 근데 성장 속도는 설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핑크 오대마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은 잘 안 큽니다. 2년 동안 잘 안 크다가 도장지가 쑥 올라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핑크 오대마리가 인기가 있긴 있나 보네요.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털설구화 같은 경우는 그 키 같은 게 키도 2m 50 정도 이렇게 크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처음에는 작지만 너무 앞쪽에 심어 놓으시면 나중에 한번 옮겨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심을 때 약간 키가 크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플라밍고 셀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진 건데 얘는 이제 국내에서 삽목에서 키운 건데 이렇게 외목대로 수영을 다 잡아놨어요. 외목대로 수영을 잡아놔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제 지지대만 세워서 이렇게 전지해가면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품종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플라밍고 셀릭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삼색 버드나무라고도 하고 그냥 뭐 오색 버드나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삼색 버드나무라고 불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플라밍고 셀릭스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식물이고 그리고 이게 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꽃이 아니고 새잎이 나올 때 이렇게 핑크빛이 많이 돌거든요. 그럼 새잎이 나올 때 핑크빛이 돌면 전지를 해주면 되겠네. 맞습니다. 전지를 해주면 이렇게 새잎이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붉게 올라와요. 그래서 전지를 해줘서 위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핑크빛의 물결을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라서 한번 해봤고요. 삽목도 잘 됩니다. 그래서 플라밍고 셀릭스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의 삽목을 통해서도 많이 키우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이제 다시 야생화로 또 돌아가 볼까요? 오늘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야생화로 돌아가 보면 야생화 중에서 삼단행초라는 그 야생화인데요. 이제 삼단행초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 올해는 붉은색만 준비를 했고 올해 삼단행초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삼단행초를 소개하면서 판매는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판매를 안 하냐고 해서 올해는 무조건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그 3단 행초를 가지고 왔는데 이 3단 행초의 특징이 있죠. 정원에서 보면 1단, 2단, 3단 이렇게 계속 피잖아요. 1단, 2단, 3단 계속 피는데 정원에 가보면 9단까지도 피더라고요. 9단까지 피면 그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1단에서 일주일만 잡아도 9단까지 가면 벌써 9주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긴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직은 어리지만 3단행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씨를 파종을 해서 심어놔야지만 올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올해 씨를 뿌리는 것들은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3단행초 심어놓고 꽃 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심어놓고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번식 방법 같은 경우는 분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굉장히 번식도 잘 되는 그런 식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주를 통해서 번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단행초 같은 경우는 양지식물이야, 음지식물이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3단행초는 음지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지식물로 보시면 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걱정 없이 음지식물로 심으셔도 되는 그런 식물이고요. 너무 양지 바른 곳에 심게 되면 잎이 타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양지 쪽에는 심지 마시고 꼭 음지 쪽에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식 방법은 분주나 씨앗으로 번식이 되니까 내 정원에 심어놓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내년에 더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심으시면 내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식물이 3단행초입니다. 그리고 러시안 세이지입니다. 러시안 세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향기가 굉장히 좋은, 너무 좋은데요. 향기가 굉장히 좋은 허브류의 식물인데 내 정원에서 허브류의 식물들은 심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월동도 되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식물들이라면 더 좋은데 러시안 세이지 같은 경우는 정말 월동도 잘 되는 그런 식물들이고요. 보라색 꽃이 피었을 때는 내 정원을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주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이라서 내 정원에서 화려한 보라색의 물결을 만들고 싶다. 그럼 러시안 세이지를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브류다 보니까 병해충이라든가 해충류도 지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서 다른 나무들과 같이 심어주시거나 다른 야생화들과 같이 심어주시면 공기정화 작용도 하고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하니까 한번 같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안 세이지였고요. 두 종류의 잉글리시 라벤더가 있는데
엘레강스 화이트와 하드코트 두 품종이 있습니다. 이 잉글리시 라벤더 같은 경우는 흰색도 굉장히 여름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보라색도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요. 하드코트와 엘레강스 화이트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식물 중에 하나예요. 잉글리시 라벤더는. 러시안 세이지와 같이 허브류의 식물이고, 그나마 월동이 되는 라벤더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잉글리시 라벤더는 월동이 되는 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 잉글리시 라벤더 같은 거 꼭 반그늘에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그늘에서 심으실 때 약간 두둑을 만들어서 높게 심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마철이나 이럴 때 과습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반음지에 심어서 두둑을 만들어 높게 심어주시면 여름을 나면은 겨울은 좀 잘 나는 편이에요. 겨울도 잘 나는 편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정원해서 잉글리시 라벤더 같은 경우 효자인데 이 식물을 심어줘서 향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라벤더 향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라벤더 향이 나는 그런 원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잉글리시 라벤더 같은 경우는 색감도 아름답고 향도 아름다워서 내 정원에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식물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여름에 꼭 반그늘에 심어주시고 그쵸? 둔덕을 만들어서 좀 높게 심어서 과습을 피해줘서 여름을 잘 나게 하면 겨울도 걱정 없는 식물이니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성으로 크는 델피늄이죠. 이렇게 외성으로 크는 델피늄인데 델피늄 치어블루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보라색 빛이 나는 식물인데 외성으로 크다 보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키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 정원에서 한번 심어 보셔서 이렇게 파란색의 느낌, 그 퍼플의 느낌은 내는 식물들은 많이 있는데 파란색의 느낌을 내는 식물들은 많지 않잖아요. 정말 블루의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초록색 바다가 연출되는 바다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블루의 느낌이라서 색감 자체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파란색 바다가 보고 싶다 하시면 델피늄 치어블루를 심어서 내 정원에 바다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델피늄 치어블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할 식물은 포니테일이죠. 포니테일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꽃이야 뭐야 꽃이야 뭐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포니테일이라고 하면 얼룩말꼬리라는 의미잖아요. 얼룩말꼬리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뭐 말꼬리 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포니테일로 많이 불러서 포니테일이라고 하고요. 이 포니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꽃도 이렇게 핍니다. 갈색 꽃이 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꽃보다도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억센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무만 있으면 살짝 좀 너무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살짝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포니테일을 식재를 해요. 그래서 조경 작가들이나 연출하시는 분들이 포니테일을 중간중간 심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정원의 부드러움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그냥 너무 강하기만 하면은 너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한 곳에 이런 포니테일을 심어줘서 부드러움을 연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정원에 부드러움을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포니테일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한성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한 18도 정도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 왕겨로 꼭 멀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겨로 멀칭을 해주시면 중부권에서도 내년에 다시 이렇게 싸게 올라오니까 걱정 없이 심을 수가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 이북 지구양에서는 꼭 왕겨라든가 이런 걸로 멀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서 좀 뭐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를 잘라주시면 돼요. 아래를 잘라주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부드러운 포니테일의 느낌을 다시 연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너무 강한 것만 있다, 강한 것이 있어서 자연미를 살리고 싶고 부드러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포니테일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전화번호랑 계좌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자 주문 전화번호가 아래에 있거든요. 문자 주문 전화번호가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 주문 전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계좌번호랑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도화는 엄청 많이 크는 나무지요. 나는 외목들 2m 정도 키워요 하고 우리 민현홍님께서 글로 남겨주셨는데, 불도화도 많이 크는 나무고, 그 설구화도 그렇게 작게 크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식물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겹금계국입니다. 금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는데 이건 겹금계국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개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개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노란색의 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겹금계국만한 꽃이 없어요. 지금부터 꽃을 보시기 시작하시면 지금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지금도 피어 있는데 이런 꽃들을 가을까지, 심한 경우엔 늦가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노란색의 금계국을 한번 심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색이 황금색이라서 황금의 물결을 이루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송이 정도만, 세 포트만 심어놔도 황금색의 물결이 돼버리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겹금계국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번식 방법은 삽목도 잘 되고 포기 나누기도 잘 되고 씨앗 번식도 되니까 번식은 걱정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겹금계국을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어 놓으면 정말 가을까지, 지금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고, 높이도 있어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정말 아름다움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오바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30분 마쳐야 되는데, 처음에 후룩스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오바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오늘 또 식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렇게 많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이풀도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오이풀도 있고, 성주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W농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W농원이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과 함께 더 커가는 W농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또 많은 것들을 또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W농원 W가든센터 그 채널을 한번 알림 설정까지 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정말 W농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농원이 지금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플러스 친구 회원 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W농원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드닝 생활 하시다가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